따라잡기 호가 급등 끝 거래 실종 관련된 부동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시장 호가 상승 먹고 매도 매수 눈치 작전 치열하다. 자,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하고 나서 한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집값 급등세가 한 박자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보입니다. 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미 하락세에 돌아갔는데 일반 주택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급등세가 멈추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이 관망 모드로 들어간 가운데 시장 관계자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호가 차이가 극심한 줄다리기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자, 이런 것은 항상 이제 강력한 규제가 나왔을 때 이런 모드가 갔었고요. 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소득이 낮고 대출이 많은 집주인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졌답니다. 자, 단기간 과도하게 오르는 집값에 성용했던 갭 투자 매물도 강화된 규제 부담에 떠밀려 급매물로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지 내일 같은 평형이라도 시세 차이가 극심한 매물이 이제 늘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은 아직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비슷하게 호가를 내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겁을 먹고 이제 낮은 가에 급매물가를 내고 있다는 거죠. 자, 지역별 온도 차가 있지만 문의가 오더라도 평균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해 매수를 미루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갭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몰리는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도 1, 2주 사이에 1억 가까이 호가가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수천만 원 떨어졌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대 시세도 조정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강남 상구 고가 아파트도 매물 당길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급등했던 집값 상승세가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도 매수 문의도 끊긴 상황이다. 자, 다들 지켜보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장의 예상을 초과하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는요, 바로 반등하지 못하고 적어도 이런 식으로 눈치 작전 이후에 이제 거래 가뭄에 의한 급매물 출현,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하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 8회 부동산 대책하고 양도세 중과세 시행 이후에 두 번의 이제 조정 기간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집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은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사놓으면 언젠간 이긴다, 이런 이제 기대 심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입주 물량이 이제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일단 거래를 잠재운 상태에서 호가도 누르고 거래를 잠재운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터지게 되면 이제 그 전과는 이제 다른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가격 지금 쉴 새 없이 올랐었죠. 지금 이 정도 한 1, 2억 오르는 거는 두 달 만에 대부분 아파트가 이제 경험을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떨어지는 과정도 한번 볼게요. 떨어지는 과정은 일단 거래부터 빠져야 됩니다. 자, 거래가 있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같이 아직까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 거래를 바탕으로 해서 호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가격을 더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거래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없게 되면은 일단은 급매물이 출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없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잠깐 부동산 급등 시기에 한두 달 사이에 매물을 걷어들인 경우는 있습니다. 자, 이것이 거래가 없고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크게 되면 당연히 이건 매물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0억 5천에 한 5천 정도 낮은 급매물가가 나오고요. 그것이 거래가 붙어줘야 되는데 거래가 안 붙으면 다시 재차 집값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물론 자, 이 집값 급등 앞으로 이제 전망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호가 단합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확실한 처벌 규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같이 호가 올립시다 이러면 솔직히 지금은 약발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 집값 단합도 매물이 부족할 때 가능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증가하는 매물에 시장이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9.13 대책 이후에 이제 부동산 수요층에 이제
뭐 반응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수요자는 일단 대출 규제가 이제 허락이 되고요. 대출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투자 수요는 일단 막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무주택자하고 일시적 2주택 희망자는 대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관망 또는 청약 시장으로 이제 몰릴 가능성이 크다. 자, 전세 갭 투자자 아까 같은 노원구 같은 지역에서도요. 세를 끼고 뭐 내자본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집 사는 건 솔직히 대출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어설프게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전세값률도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좀 집값 급등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갭 투자는 이제 대출을 안 낍니다. 근데 지금 노원구 사실을 봐도 일단 관망 분위기로 넘어갔다. 자, 대출 전세 갭 투자자가 들어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호가가 1, 2천만 원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이건 저희가 한 이번 주 금요일쯤 해서 재건축 시세 9.13 대책이 어떻게 조정됐나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볼게요. 자, 요즘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시가격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자, 과세 실효성 의문 MBC에서 어제 기사를 때렸는데, 자,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8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크게 세 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합부동산세 강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규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자, 그 중에 핵심이었던 종합부동산세. 하지만 세금보다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터무니없이 낮아서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데요. 자,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13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25평짜리가 13억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즘 아파트 한 곳인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내년에 낼 세금은 재산세 186만원과 종합소득세는 내지 않는데요. 자, 1주택자는 얼마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공시지가 9억 이상입니다. 자, 9억 이상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를 하는데, 자, 이 13억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6억대래요. 자, 공시가격이 시세에 최근 거래가, 실거래가의 48% 선밖에 안 되더라. 만약에 이게 실거래가가 80%만 반영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은, 종부세는 현재 2배가 넘더라. 보유세 관련된 세금은 2배가 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갭 투자로 해서 2주택자 해도 뭐 세금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더라. 자, 종합부동산세 무서워서 부동산 투자 못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만큼 공시가격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2018년 이후에 이제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급등을 많이 했고, 이번에 이제 7월부터 이제 9월 초까지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차례 급등이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자, 2017년에 조사했던 실거 공시 가격이 이 두 차례 급등을 반영할 방법이 솔직히는 없어요, 제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급등한 지역의 집값을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년에 올리면 되죠. 자, 정부도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고, 시세가 급등한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분을 적극 반영해야겠다고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자, 이거 정말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종합부동산세 정리를 해드리면서 송파구 잠실 지역 고가 아파트 보유세, 자, 리센치에 거주하면서 잠실주공 5단지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현재 시가 36억 원, 공시가격 한 21억 원 수준인데, 자, 현재 기준은 종합부동산세가 505만 원밖에 안 나와요. 자, 농어촌 특별세 합쳐도 606만 원밖에 안 나오는 수준인데, 이게 이번에 이제 세율 9.13 대책의 세율 변경으로 앞으로 2배에서 거의 3배 가까이 늘게 나가더라. 3배에서 4배 수준으로 늘어나더라. 자, 이 종합부동산세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현재 1238만 원에서 3000만 원 수준까지 2배 이상을 훌쩍 넘어가더라.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정말 무서운 거는 공시지가 자체를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격을 자체를 올려버리면은 종합부동산세에 해당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1주택, 고가주택 규제를 받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은 지금 대출 규제가 되거든요.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그 공시가격 9억 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앞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이 3,040만 원으로 이제 크게 늘어나는 보유세가 공시가격이 80% 수준만 늘어나도 어떻게 될까요? 무려 4,830만 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세율 같은 경우는요, 세법을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그냥 정부 의지대로 올리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기사에서 안 나왔지만은 이미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부터 이 필요성이 인정이 됐고요. 감정평가,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감정평가 이제 규정을 바꾸면서 이제 앞으로 시세에 최대한 근접한 감정평가 사안을 우대하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월부터 공시가격 조사가 들어갈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80%까지는 안 가더라도 1차적으로 70%, 그 이후에 80%까지 이제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때 봐서 언론의 반응이 세금 폭탄이다 아니면은 아직도 80%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여론을 살피면서 더 올릴지 말지 결정을 하겠지만은 현재 보유세가 1238만 원에서 4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리센트 한 채 갖고 있으면요, 보유세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드는데 집 한 채 더 산다고 4,830만 원을 내야 된다. 1년에 4,830만 원, 2년이면 1억, 3년이면 1억 5천, 4년이면 2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집값이 얼마나 올라야 이 세금을 낼 수 있겠습니까?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남 재건축 시장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원 경매 시장 9.13 부동산 대책의 직격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흔히 이제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해서 강남 재건축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 솔직히 더 시세를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동산 법원 경매 시장이에요. 자, 여기에 부동산 경매 시장의 낙찰가율을 보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18일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 옥션에 따르면 이번 달 9월 13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아파트 경매엔 한 건당 평균 3.8명이 응찰을 했답니다. 자, 이게 9.13 발표 대책 전 9월 평균 응찰자가 15.2명에서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자, 2018년 평균 응찰자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입니다. 자, 전문가는 9.13 대책 이후에 경매 시장 예비 응찰자들이 관망에 들어갔다는 평가. 자, 이렇게 지금 부동산이 분위기가 안 좋은 거를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서 낙찰가율이나 응찰자 수를 보면서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에선 감정가 99억에 나온 역대 최고가 경매로 관심을 끌었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3상 전용면적 269제곱미터 물건에 응찰자가 없었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역삼 조이너스 전용 84제곱미터 등 일반 강남권 아파트도 잇따라 유찰이 되면서 전문가들은 이제 경매 시장에 대출 규제가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자, 이게 경락자금이라 해서 대출을 많이 권하고 하기도 쉬웠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규제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9.13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 낙찰 잔금 길이 좁아졌다는 평가. 규제 지역 내 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 구입은 원칙적으로 현재 금지된 상황입니다. 경매에서도 기존 1주택자 보유자가 갈아타기용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낙찰을 받는다면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요, 내 집 마련을 경매로 하는 경우보다는 솔직히 대부분 이제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 투자로 해서 경락 자금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출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경매 포기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한답니다. 자, 감정가로 나눈 비율, 이제 낙찰가율도 이제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낙찰가는 106%였는데, 자,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103%로 3%포인트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낙찰가율이 100%로 웃도는 거. 자, 법원 경매에서 넘기면은 감정평가사가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감정금액을 설정하거든요. 그 감정금액 그대로 사면 100%고요.
뭐 감정 금액보다 뭐 10%더 비싸게 샀다. 그럼 낙찰가율이 110%라는 뜻입니다. 아직 낙찰가율이 100%를 웃도는 것은 최근 아파트 가격 급등을 경매 감정평가 시 반영을 못했답니다. 자, 보통 경매에 접수하고 나서 감정평가 진행하고 낙찰 기일을 그 경매 기일을 잡는데 보통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그 사이에 이미 이제 4개월 전이면 4개월에서 6개월 전이면 현재 시점으로 보면 2018년 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급등을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렴해 보인다. 그래서 응찰자가 많았는데 이것이 지금 이제 응찰자가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앞으로의 전망을 이 경매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에서 생각보다 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물론 저도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도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조금 한동안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법원 경매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져오는데요. 여기에 이자고 원금을 대출에 대한 대가로 꼬박꼬박 납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행에서는 이 돈을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A씨가 구매한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담보권을 이제 소유를 합니다. 왜냐? 만약에 A씨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은 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서 자기네 대출 금액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A씨는 이자하고 원금을 그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은 은행은 자기가 빌려준 금액보다 보통 한 20% 이상 금액을 높여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A씨가 만약에 여러 채 집을 사다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뭐 세입자의 돈을 못 돌려줬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재정 상태로 이자와 원금을 못 갚다 보면은 은행에선 이 아파트를 경매를 넘기게 됩니다. 자,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요. 자, 법원에서는 이 아파트를 가져다가 왜 법원 경매에 이 사람 신청할 권한이 있는지 왜 아시죠? 근저당권이 이 근저당권은 이제 담보권이라 해서 이 아파트에 대한 나의 권리가 있다. 법원에다가 나 이 근저당권을 기본으로 해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요것을 현금화시켜서 돈을 분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진행하기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금액을 기반으로 경매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B씨란 사람이 난 이 아파트 마음에 들어 해서 최고가 낙찰을 받고요. 대금 납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네가 돈 냈으니까 이 아파트는 이제 네 거야 해서 소유권을 옮겨주고요. 이제 배당금을 은행에다가 이 최고가 낙찰 받은 금액 중에서 너 돈만큼 해당되는 거 배당금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은행한테도 돈을 주고도 이제 배당금이 남으면은 A씨한테도 조금 지급을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원소유주한테까지 배당금이 가는 경우는 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법원 경매가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거예요. 자, A씨 만약에 채무 불이행 상태가 걸리게 되면은요. 자, 은행에 이자하고 원금을 못 갚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럼 집을 팔아서 이 대출을 갚아버리면 되는데 집을 못 팔고 경매로 넘긴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내가 급하게 이 아파트를 팔려고 했을 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전용 면적 269제곱미터에 감정평가액 99억 고가의 대형 평수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경매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이 없는 이제 대형 평수 아파트 또는 저층의 아파트들이 경매 시장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에는 그렇게 알짜 매물을 찾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좋은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데 오히려 부동산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올라가는 이제 잘못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집만 원인 경우에는 그냥 급매물을 활용하시고요.
정말 부동산 경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왜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 같이 외부 충격이 강하게 왔을 때 경매를 이용하시면 주택을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아파트 가격